자, 지금부터는 선택지 진수를 그룹핑해서 선택지 진수상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한 놈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놈이 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택지 진수를 그룹핑을 통해서 특징을 찾아서는 답을 찾는 여하튼 문제풀이 연습입니다. 이것이 능숙해지면 지문을 읽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요금제라는 표현이 있죠. 2번 요금제, 4번 요금제. 그러면 요금제라는 단어로 서로 묶을 수 있는데 3번이 툭 튀어나왔죠. 자, 1번, 2번, 4번은 소비자에 대한 얘기고 3번은 공급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19번 문제 역시 지문 읽지 않고 선택지 진술 특징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고객과 기업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CRM이라고도 하죠. 자, 어쨌든 둘의 관계를 살피면 2번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번은 자, 관계없이 통일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획일적이죠. 그래서 진술 특징 차이가 난 놈이 4번이죠. 그러면 4번을 답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NCS 예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그룹핑을 통해서 이제 이항 대립으로 답을 찾는 그 같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 수능 문제인데 자,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결국은 4개 가운데 한 놈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자, 밑줄 친 부분이 집단 기속에 대한 욕망이다. 기속과 욕망이 바로 키워드죠. 이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자, 행동에 대한 중요성이 80%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우동생 엄마들의 선택 무슨 어학원. 이 얘기는 우리 어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라. 그러면 엄마인 너는 우동생 엄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3번 같은 얘기죠. 자, 4번은 소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누구나 다 롱패드를 사러 가면 나는 사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롱패드를 입으면 같은 부류 소비자가 되잖아. 그래서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는 반대로 가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선호평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정말 지문 자체를 읽지 않고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21번 예시 문제입니다. 자, 기억니은 뒷글이 열이 있는데 다 읽지 말고 여기서 빨리 무엇을 짚어하느냐. 우리가 왕초보 시간을 통해서 키워드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 행동, 결과를 빨리 짚으면 되겠죠. 기억을 보세요. 관찰하다. 그리고 니은, 변형하다. 디귿, 이 자체가 개발이죠. 리얼은 수능, 사상입니다. 자, 수능이 행동이죠. 사상은 생각입니다. 행동이 80% 이상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수능을 키워드로 잡으면 기억년 디귿은 인간이 자연에게 간섭하거나 개발하는 것인데 수능은 거꾸로 나를 따르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한 놈이 툭 튀어나왔죠. 리얼입니다. 22번 자, 피세 문제인데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꼬리 보면 없음의 증거, 증거의 없음 이와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 자체가 어렵죠. 그러면 선택지를 보러 가는 겁니다. 없었다, 안 왔다, 확인했다, 없었다, 안 왔다. 그러면 툭 튀어나온 3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알리바이가 뭐냐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어 무시하고 선택지 진술의 특징을 찾아서는 답으로 정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진술만의 특징 가지고 차이점을 찾아내야 되죠. 23번 문제, 자, 기출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리스크 관점으로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은 어려운 지문을 다 읽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택지 진술 특징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꼬리 보면 부족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능한 상황 한놈 툭 튀어나왔죠. 이들 세 개는 부정적 인식인데 이거 하나는 긍정적 인식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24번 특강에서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에게 지문 자체를 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택지 진술만으로 답을 정하자고 하죠. 자, 1번, 2번, 4번, 5번은 사전적 행동입니다. 근데 3번은 사후적 행동이죠. 1번, 2번, 4번, 5번은 이렇게 하면 신용불량자를 막을 수 있다. 사전적 조치. 3번은 사후적 조치, 즉 신용불량자에게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룹핑할 수 있는 기준이 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내용 다 읽고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렵다,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지문 무시하고 선택지, 진술, 특징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25번 예시 문제입니다. 지문에 기역, 니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듯이 지문을 읽지 말고 기역과 니은 동그라미 치면서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문제풀이를 시도하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장 알맞은 것은 기역과 니은의 위치가 아래쪽이죠. 그러면 그러므로 따라서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특강에서 역시 지문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답을 잘 찾습니다. 자, 선택의 진술에서 절대, 반드시, 꼭, 항상, 모든, 필수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함정이다. 그래서 잘 살펴야 한다라고 잔소리하죠. 4번에 절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진술을 보면 1, 2, 3번은 플렉서블하죠. 무엇인가 받아주겠다라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태도인데 4번은 절대 안 돼 하고 못을 받고 있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정하는 겁니다. 3번, 자, 역시 학생들에게 지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1번 음식, 2번 범죄자, 3번 애벌레, 4번 일처리. 자, 그러면 2번에 과목이 갑자기 등장하죠. 1번, 3번, 4번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2번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서 이제 지문을 보게 합니다. 머리, 우리는 식인풍습의 긍정적 행태들. 이 표현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있죠. 사람을 먹는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결국 다름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란 얘기죠. 자, 이 관점에서 선택지 진술 해석하면 미개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야만적이다 하지 말아라. 게으르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자, 이번에는 포스텝입니다. 지문 머리 보면 고객들에게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며 알릴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비법이 나왔죠. 솔루션이죠. 마케팅 담당자들 타깃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훨씬 줄어들 것이다. 꼬리. 자, 이를 통해서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의 웹 2.0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고자 한다. 자, 머리와 꼬리만 읽고서 1번 답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 1번 분명하게 버려야 할 선택지가 있습니다. 3번, 4번이죠. 왜냐하면 자, 지문에서는 타깃을 마케팅 담당자로 정했는데 여기는 웹 담당자들이죠. 그래서 버려야 하죠. 자, 1번, 2번 남았는데 1번 제작이냐, 2번 활용이냐. 자, 활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번 문제. 자, 제목을 묻고 있습니다. 지문에 이런 측면에서 웹 2.0 시대에 UCC로 활용한 마케팅 전략은 어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지만 우리는 지문을 읽지 말자고 하기 때문에 선택지 진술에서 포스트에 따른 구조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 내용과 가장 적합한 진술은 4번이죠. 자, 웹 입점형 시대가 Y입니다. UCC가 What이죠. 마케팅 활용 전략이 How입니다. 포스트앱 구조에 따른 진술이죠. 이것을 연습하자는 거죠. 자, 27번 제목 읽습니다. 전문성이란 표현에 강조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포스트앱으로 읽으면 1인 출판사 하고 싶지 하고 Y, 이슈를 제기하죠. 성공 비결 What입니다. 그러면 번역서부터 출간하라, 이게 How죠. 정확하게 포스트에 따른 진술이죠. 첫 문단에 자, 전문성이 등장했죠. 그리고 정체성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유사한 뜻이죠. 꼬리 보면 자,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행동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답을 찾아볼게요. 전문성, 그리고 정체성. 자, 영업과 홍보 관련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했던 키워드가 다 들어있으면 한 번 더 짚어야 합니다. 자, 3번에 무슨 짓이란 표현이 있죠. 자, 여기서 삼고초려란 표현이 있는데 삼고초려의 뜻은 그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그만큼 공을 들이라, 그 뜻이죠. 근데 무슨 짓, 여기에는 납치, 인질 이와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8번 문제 예시 문제입니다. 지문 꼬리에 사장이 하는 말 무엇인가를 교훈으로 삼자고 하죠. 사장은 무엇을 교훈으로 삼자고 할까요? 자, 두 번째 문단 사부 구성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은 새로운 병기를 개발하는 등 무기체계라도 점검했어야 했다. 그런데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전쟁의 징후를 간과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둔감하게 대응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조선 망했어. 따라서 우리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환경을 짚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 답을 잘 찾습니다. 29번 자, 여기서도 같은 내용이죠. 실패의 본질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심으로 읽어야 하겠죠. 자, 변화를 읽지 못했다.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으로 정할 수 있죠. 30번 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죠. 꼬리 열린 사회는 무작정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격차가 있다는 얘기죠. 격차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꾸 대하지 말고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격차란 단어 가지고 형평성 연결할 수 있죠. 31번 예시 문제인데 자, 제목을 보세요. 역시 포스트앱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해야지, 이게 이슈죠. Y입니다. 10만원 목표 금액이죠. 자, 3개월 분납이 How입니다. 자, 첫 문장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 넘을 경우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요약해서 제목으로 올렸죠. 자, 꼬리 이렇게 읽고서 답을 정하라 그럽니다. 학생들이 반반 정도 맞춥니다. 자, 맞춘 학생에게 내가 다시 말합니다. 선택지 진술, 뜻을 가지고 있는 지문의 표현을 나에게 보내라. 그러면 잘 찾습니다. 희망적 파악이 무엇을 뜻하죠? 설문이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정하는 겁니다. 키워드, 이 키워드 추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32번 문제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세요. 33번 문제 자, 지금까지 선택의 진술의 특징을 찾아서 답을 정하는 연습을 했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 만나면 이제 습관적으로 선택지를 보는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의 머리, 자, 넘나들다 그러죠. 근데 2번 분리한다 그러죠. 상충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4번 예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제목이 기대효과죠. 그러면 if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목이 기대효과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기대효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떡을 말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표제를 올렸습니다. 이 표제는 기대효과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 가치 이행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는 관점에서 경제 효과를 표제로 올린 거죠. 세 번째, 스펙 초월, 체육문화 조성 역시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 답은 4번입니다. 자, 비용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드리는 거죠. 드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즉, 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제목이 기대효과 관점이기 때문에 비용만 언급해서는 안 되죠.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 지문에서도 최대 효과 거양이라 그러죠. 그래서 최대 효과라는 떡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35번 문제 너무 쉽습니다. 36번 자, 꼬리 물기인데 유럽연합 기원이라 그러죠. ECSC다. 자, ECSC 꼬리 물었죠. 관세동맹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면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꼬리 물기 연습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죠. 자, 4번 보세요. 처음부터 애견될 수 있었다. 그건 아니죠. 맨 처음에 ECSC부터 시작해서 관세동맹으로 넓히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넓혀 가다 보니까 우리 이참에 정치통합으로 가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